안녕하세요. 피기빈입니다. 저는 아이 둘,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10여 년간 가계부를 써오면서 가장 크게 소비를 줄여온 식비에 대해 오랜만에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예전에는 저도 배달과 외식으로 꽉 찬 생활을 했었는데요. 가장 먹는데 돈을 펑펑 썼던 시기가 큰아이 임신하고 그 다음 출산휴가, 육아휴가 이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마포구 공덕동에 살았었어요. 그 주위에 맛집이 또 얼마나 많나요? 그때 진짜 어느 정도로 돈을 썼냐면 그때 너무너무 좋아하던 동네 식빵집이 있었는데 식빵 한 덩어리에 막 12,000원 정도씩 하고 했거든요. 그게 요새도 12,000원씩 하고 하는 식빵이 있긴 한데 그게 벌써 5년도 전 일이니까 꽤 비쌌죠. 그런 것도 척척 사 먹고 수시로 남편이랑 족발 골목에 피자에 치킨에 정말 여러 맛집들에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았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도보권에 온갖 맛집이 있어서 행복하기는 무지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는 육아휴직하고 벌이가 없었던 시기였잖아요. 근데도 정말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벌이도 크고 한데 아껴가면서 합리적으로 살고 있네요. 아무튼 그때는 아마 식비만 한 달 100만 원씩 더 나왔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얼마 정도씩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기억도 안 나요. 대단하죠? 지금은 4인 가족 한 달에 약 45만 원을 식비 예산으로 잡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45만 원 예산을 꼭 맞춰서 쓰는 때보다 넘칠 때가 더 많긴 한데요. 넘쳐도 60은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습관을 바꿔오기까지 많은 것들을 해본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해볼게요. 가장 먼저 장보기 루틴을 바꿨어요. 장보러 안 가요. 횟수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우선 장보는 곳 1순위는 동네 슈퍼고요. 거기 가서 딱 필요한 것만 사와요. 견물생심이라고 계속 구경하다 보면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마트보다는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편이고 이것도 딱 필요한 것만 주문하거든요. 근데 온라인 쇼핑은 또 무료 배송 조건이 있잖아요. 그걸 맞추려다 보면 가끔 쓸데없는 걸 사기도 해서 1순위가 동네 슈퍼, 그리고 가끔 필요한 품목들이 몇 개 주르륵 될 때는 온라인 마트, 그리고 이거는 뭐 주로 마켓컬리나 쿠팡 프레쉬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횟수는 월 한두 번 정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코스트코를 방문을 합니다. 코스트코에서도 딱 필요한 것만 사는 편인데 주로 세탁세제, 주방세제, 아이들 옷, 고기류 같은 거 품목이 딱 떨어지면 그때 갑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는 주워 담다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갑 여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코스트코용 신용카드는 안 만들었고요. 무조건 현금만 들고 가서 예산에 맞춰서 씁니다. 두 번째는 장보기 전에 냉장고를 스캔해서 장볼 재료를 고르는데요. 주로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단백질 재료들 위주로 상태를 살펴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해산물 이런 게 어떤 게 있나 보고 있는 재료로 뭘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고 필요한 야채가 있으면 그것만 좀 더 사고 혹은 단백질 재료를 다 소진했으면 그걸 채우는 용으로 온라인이나 코스트코 방문을 해요. 주로 야채류를 사러 수시로 동네 슈퍼를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보기 루틴만 바꿔서 장바구니 소비를 줄여나가면 이게 사실 식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더라고요. 장보기 루틴을 바꾸면 정말 효과가 막강한데 사실 이걸 뜯어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장보러 가는 것도 은근 재밌거든요. 가끔 할 일 없으면 마트나 한 바퀴 돌까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보기 루틴 습관을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 효과가 있는데요. 제가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습관을 바꿔오게 된 건
사실 마음가짐 자체가 바뀐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못하는 편이라 마음이 진짜로 동해야 뭔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대신 그러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오랫동안 하게 되고 마음먹은 건 진짜 진득하니 오래 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마음을 바꿔먹는 거, 요게 효과가 정말 컸어요. 우선 예전에 저는 냉장고에 한번 들어간 음식은 다시 먹는 거조차 싫어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해 먹어도 주로 한 번에 먹고 끝낼 일품 요리 위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고, 양가 부모님들께서 반찬을 주셔도 밑반찬을 잘 안 먹으니까 잘 안 받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 때문에 배달과 외식을 안 하게 되었어요. 사실 배달 외식도 양이 은근히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싸우거나 냉장고에 뒀다가 다시 먹게 되고 하는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먹기가 싫어가지고 결국 버리고 이런 적이 몇 번 반복됐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돈도 아깝고 지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줄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제가 유기농, 위생 이런 거에 엄청 예민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배달이나 식당 이런 음식은 그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신선한 음식으로 깨끗하게 직접 해먹자, 요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확 바뀌더라고요. 저한테 집밥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건강하게 먹자. 두 번째, 아이들에게 엄마 밥이라는 기억을 남겨주자. 세 번째, 그리고 무조건 절약. 그래서 외식은 특별한 가족 모임 때나 아니면 정말 한 달에 한두 번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사 먹는 게 더 싸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 회사 주변만 봐도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한 끼에 10,000원 넘는 게 기본인데 10,000원이 뭐예요? 서울 도심권은 진짜 점심 한 끼에 15,000원에서 20,000원 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 돈이면 넷이 한 끼 푸짐하게 먹을 반찬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러고 살았더니 웃긴 거는 요즘은 배달을 잘 안 시켜 먹으니까 뭘 시켜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맛있는지, 우리 동네에 어디가 맛집인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또 해먹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요리도 진짜 못했는데 유튜브 보면서 하나, 두 개 따라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엊그저께 아들이 고기를 구워달라 그래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 얘가 다가오더니 엄마는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해? 엄마도 흑백 요리사 나가봐 이러더라고요. 아이 눈에는 그냥 엄마가 항상 요리를 해주니까 엄마가 항상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어쨌든 요새는 하나 둘씩 해보고 싶은 요리들도 해보고 하면서 점점 실력을 좀 늘려보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밥을 해먹게 되면 맛있고 건강하고 푸짐하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당연히 아껴지고 뿌듯하고 나름 신세계가 열립니다. 워킹맘이라고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면 또 의외로 해지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